자, 그 석세스에서 이제 unexpected 두 번째 얘기인데요. 자, 요거는 저널리즘 101이라고 합니다. 저널리즘 101. 요거는 저자가 직접 경험한 본인의 그 경험담인데 뭐 보죠. 어, 학교에 이제 가는 거죠. 고등학교였었던 것 같은데, 자, 고등학교에서 자, 뭐가 나왔냐면, 자, 이 베벌리 힐즈 하이스쿨의 교장님께서 어나운스 발표를 하나 하셨었는데 뭐냐면 자 entire high school faculty 그러니까 학교에 계시는 그 선생님들 전부 다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예, 콜로퀴엄 이제 여기 뭐 여러분들 뭐 발표하시는 거 있잖아요 세션이 있어서 발표하시는 그런데 예, 가서 이제 그 교습 방법이라 해야 되겠죠 티칭 메서드는 교습 방법에 대해서 이 콜로퀴엄 참석차 이 세크라멘토는 캘리포니아 주도죠. 거기에 가기로 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었느냐? 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그 인류학자 마거렛 미드가 나오네요. 마거렛 미드라는 상당히 유명한 옛날에 그 사모아 아일랜드 사모아 섬에 가서 그쪽 뭐 처녀의 순결성이나 뭐 이런 거 처녀성 같은 걸 연구하셨던 유명하신 분이죠. 자, 이분 이런 대단한 인류학자가 한 분 오시고 그리고 자 칼리지 프레지던트가 있네요, 그죠? 그 학장님이라고 되나요? 네, 로버트 맨 허친슨이라는 요분 그리고 이분도 가십니다.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분도 가신다고 하죠. 자, 숙제가 뭐였냐고 하면 자, 이 메시지를 여기는 좀 더 깁니다. 이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저널리스트라면 그 리드 기사라고 알죠, 여러분? 리드 기사. 헤드라인이 있고 리드를 보고 내가 이 기사를 읽을지 안 읽을지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드를 한 줄짜리 써봐라. 리드. 원라인 리드. 리드 한 줄을 어떻게 쓰겠느냐였습니다. 그게 숙제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쓰겠어요? 자, 대단한 행사죠. 여기 있는 선생님들 전체 다 그 세크리멘토라는 그 캘리포니아 주도로 가서 콜로퀴엄에 간다는 거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뭐 인류학자나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든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참석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중요한 행사인 건 알겠어요. 그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거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전달할까요? 어?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래서 이분이 썼던 게 요거였는데 There will be no school next Thursday. 요거가 리드예요. 그렇죠? 학생들이 이게 관심 있을까요? 자, 하이스쿨 여기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세크라멘토에 가서 무슨 새로운 교습 방법을 듣고 여기에 무슨 마가렛 미드가 오는지 뭐 아니면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는지 그게 무슨 관심사랍니까? 그죠? 학생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야, 다음 주 목요일날 수업 없대. 그죠? 다음 주 목요일날 휴교래. 그런 다음 학생들이 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 리드 기사가 없거나 혹은 이 리드 기사에 뭐 이렇게 그 유명 인사들을 언급한다든지 뭐 선생님들이 콜로퀴엄 같은 걸 얘기하면 학생들은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 중요한 행사를 어느 정도라도 알리게 하려면 이게 먼저가 된다는 거죠. 이게 먼저. 이게 주 메시지는 아니죠, 물론. 알고 싶어 학생들이 알았으면 하는 메시지는 요거지만 이걸 그냥 그대로 두거나 여기에 관련된 리드를 썼을 때에는 학생들의 주목을 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뭐? 다음 주 목요일 수업 없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학생들이 이걸로 간다고요. 왜? 왜요? Curiosity. 야, 왜 안 오는 거는 안 가는 거는 좋은데 학교 안 가는 좋은 거 왜 안 가는 거야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surprise랑 그 갭 있잖아요. 이게 curiosity 갭인데 surprise와 마지막 answer 사이의 답.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해 드렸던 그 흑백 요리사 같은 흑백 요리사를 편집하신 분의 그 시점. 궁금하게 딱 이거가 결론이 기다려지게 해놓고 그 사이에 약간 텀이 있는 거죠. 네. 그걸 서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요소가 있고요. 자, 다음은 concrete이죠. concrete. 예, 첫 번째 C네요. concrete는 visualize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자, ice-filled bathtub, 그러니까 얼음이 차 있는 그 욕조, 그리고 기름기 있는 팝콘, 그 면도칼이 들어가 있는 스니커즈, 뭐 이런 거 보여줬잖아요. 네, 그리고 상당히 좀 비비드하죠. 약간 생생한 비주얼이 가능한 뭐 그런 겁니다. 얘네도 그런 걸 활용하는데, 자, The Nature Conservancy라는 거예요. 얘네는 그 여기에 그걸 뭐라고 하죠? 투자가 아니고 그 기부하시는, 네,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그 기부금으로 이 자연 보호를 위해서 이 공장이 세워지거나 뭐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버려요. 그러니까 기부금으로 땅을 사고 그 땅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얘네의 가치입니다. 그 땅을 그냥 그 자연 그대로 놔두는 거, 훼손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자연을 훼손시킬 수 있는 건물이나 건축이나 아니면 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벅스 앤 에이커스였어요. 벅스 앤 에이커스. 벅스가 뭐냐면 달러잖아요, 그죠? a buck, two bucks, 그러면 $1, $2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벅스 앤 에이커스. 네가 주는 벅스, 현금 가지고 에이커는 뭐죠? 땅을 산다니까, 땅. 에이커로 재잖아요. 몇 에이커. 이 땅이 몇 에이커냐. 우리나라는 뭐 평으로 재기도 하고 더 큰 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잘 모르지인지. 얘네가 이제 에이커가 단위니까. 네,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었었는데 얘네가 예전에는 그 이 미국 밖에서 예, 이 오퍼레이션을 하다가 그 캘리포니아로 들어와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는 문제가 뭔가요? 캘리포니아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부금을 가지고 그만큼의 땅을 사기가 어렵죠. 캘리포니아 땅을 기부금으로 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많이 고민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 we protect 2% of California every year. 우리는 매년 캘리포니아의 2%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혹은 우리는 매년 200만 에이커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했었던 거죠. 이런 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문제가 뭐냐면 요거는 자, 야, 캘리포니아 2%, 아이고. 캘리포니아 2%라 그러면 여러분 저게 오나요? 캘리포니아 2%. 캘리포니아 2% 여러분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아요. 자, 200만 에이커는 더 모르겠죠. 200만 에이커. 잘 모르겠는데 그죠? 와닿지 않잖아요. 딱 얘기하면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 네. We protect 50 landscapes라는 게 있어요. landscapes라는 게 뭐냐면 그 풍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어디 여행지 뭐 여기는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를 쳤을 때 꼭 가봐야 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랜드스케이프인데요. 중요한 그 랜드스케이프를 단위로 한 겁니다. 단위가 유닛이 이제 이거가 된 거죠. 랜드스케이프라 그러면 들어오거든요. 제가 캘리포니아를 어디 뭐 캘리포니아 여행 이렇게 쭉 쳐봐요. 쳐보면 거기 이미지들이 쭉 뜨잖아요. 그게 한 랜드스케이프이기 때문에 그 랜드스케이프를 단위로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50개의 랜드스케이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봤을 때는 훨씬 이게 낫죠. 그리고 또 랜드스케이프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풍광이 있잖아요. 그냥 땅이 아니고 전망이 좋은.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 경관이 좋다던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A 커보다는 이게 조금 더 얘네 취지와 맞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뭐 자 이거를 예를 들자면 뭐 풋볼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응용을 하자면 자 풋볼 스타디움 같은 거 있잖아.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덜 저거 하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컨텍스트에 맞추자면 우리나라 축구 경기장 몇 개 이런 것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은 제가 대충 알기 때문에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2% of CA, 캘리포니아 2% 혹은 200만 에이커는 머리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휴먼 스케일이라고 부른다. 휴먼 스케일. 뭔가 스케일을 줄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혹은 우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다른 단위로 이 컨버팅을 해줘야 되는 변환을 시켜줘야 우리가 손에 잡히는 거죠. 우리 손에 잡히고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휴먼 스케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하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뭐 그 저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거기 제가 많이 썼었는데 그 뭔가요? 그 뭐였더라? 일본에서 이거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 원자력 발전 시설이 한번 피해를 한번 입어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에서 있었던 그 처리수라고 있죠. 처리수를 방출했었잖아요. 근데 방출했을 때 우리나라 초미의 관심사는 우리가 잡아오는 물고기나 해산물에 얼마만큼의 그걸 시버트라고 했나요? 어떤 단위가 있었었는데 얘네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오염 단위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이제 그 단위를 시버트라고 해서 그걸로 리포트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한테 잘 안 오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낫나요? 우리가 방사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뭐죠? 주로 방사선을 접하는 타이밍이 언제냐 이거죠. 방사선을 접하는 타이밍은 주로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죠. 그죠? 그럼 엑스레이를 몇 번 찍는 것과 같은 혹은 뭐 효과가 있는지 혹은 엑스레이의 몇 분의 1 수준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유닛을 그쪽으로 맞춰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서울시에서도 그 각각 그 수산물에 대해서 이 베크렐인가 시버트로 이게 단위를 표시했는데 그거는 휴먼 스케일이 아닙니다. 휴먼 스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가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는 알기 어렵죠. 그렇다면 스케일을 휴먼 스케일로 해서 우리가 1년에 째는 그 방사선의 양 주로 그 우리가 폐 검사할 때 하는 그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는 엑스레이와 연관해서 엑스레이를 유닛으로 하는 게 훨씬 낫죠. 네. 그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크레더블 하면 좋죠. 자, 크레더블은 뭔가 신뢰가 가야 되겠죠. 얘기하는 사람의 신뢰도.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거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온지 모르겠는데. 자, 파일로리균에 관한 겁니다. 헬리코 파일로리균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두 분이 알았는데 얼서라고 이제 위궤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위궤양의 정확한 그 원인에 대한 그 규명이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때 뭐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됐었었는데 여기에 이 두 분이 제가 기억하기로 이분이 두 분 다 오스트레일리안 맞네. 여기 호주에 계신 한 분은 지금 여기 의사시죠. 피지션이니까 베리 말셜이라는 분. 그리고 여기도 호주에 계시는 퍼스아우트 병리학이죠. 라빈 워렌이라는 이분이 찾아낸 겁니다.
야, 이런 균이 있어, 균. 그죠? 네. 그 파일을 이게 박테리아거든요, 박테리아. 네. 박테리아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박테리아가 네, 이 위궤양의 원인인 거야라고 이제 밝혀낸 거죠, 이분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호주에 계시잖아요. 호주는 그 당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이 의학계에서는 메인스트림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과학이 되게 권위가 없으면 좋죠. 권위 없이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데이터에만 의존을 해서 이 결과를 평가해주면 좋은데 여전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좀 세게 하지만 야 어떤 그 호주에 있는 그 듣보잡 같은 이 의사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해. 우리는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그 서양 그 특히 이제 미국이나 그쪽 의학계에서 이걸 디스카운트 했겠죠. 중요한 게 아니거나 뭐 잘못 봤거나. 그래서 이분이 뭐 했냐면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 박테리아, 이 파일로리 박테리아 균을 배양을 해서 그죠? 약간 걸쭉해질 정도로 그 치킨 브로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우리 그 뭐냐 그 국 끓이거나 할 때 그 밑 간이 된 그 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물이 아니고 브로스라고 하는데 약간 걸쭉한 뭐 다시다물 같은 거, 예. 그렇게 되도록 박테리아를 배양을 해서 이분이 그걸 드십니다. 직접 먹고 어떻게 해요? 이게 박테리아면 뭐 있으면 나요? 박테리아는 어떻게 하면 나요? 항생제 먹으면 낫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항생제 투여해서 낫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 식으로 입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그 크레더빌리티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그 어떤 학교를 잘 나오셨던지 박사시던지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게 없는 경우는 어떻게 이 에비던스를 보여주느냐, 아니 어떻게 그 신뢰를 구축하느냐. 그래서 이분은 이걸 택한 거죠. 실질적으로 얼마나 자신이 있어야 자기 몸에 실험을 할까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예, 그 신뢰감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여기 나온 책이 약간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드라마틱하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재미를 위해서 쓴 책이라 그럴 수 있겠죠. 자, 다음 이 하나 더 있는데 크레더빌리티를 네, 획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팸 라펜이라는 분인데요. 여기는 어소리티 이거 어소리티가 있지만 여기 엔타이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소리티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좋은 예로서의 권위를 획득하는 게 아니고 나쁜 예로서 그 자신의 그 권위를 획득하는 방법. 이분은 나중에 뭐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담배를 중학교 때부터 피신 분입니다. 담배를 중학교 때 펴서 계속 그 이 폐 문제가 있었고 이분이 이제 폐암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자신을 어떤 그 엔티 어소리티 화해서 거의 본인이 마지막까지 그 딸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이 둘이 있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나는지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이 크레더빌리티를 준 거죠. 예,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 있었을 텐데 요것도 우리나라 금연 캠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 이주일 씨라고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 피셨다고 한 두세 갑씩 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분도 폐암으로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분을 모델로 해가지고 금연 광고를 꽤 오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역시 엔타이 어토리티. 뭐 기분 좋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성공한 스토리가 있어서 어소리티가 되는 게 아니고 failure, 그러니까 어떤 실패 사례로 권위가 생기는 스타일이죠. 그런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자, 이모션이 있습니다. 이모션은 뭐냐면 감정을 좀 유발해야 되긴 한데, 요거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더 트루스 캠페인이라는 건데, 제가 지금 뭐 보여드리긴 할 텐데, 혹시 녹음 이렇게 그 오디오가 잘 전달이 안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폴더가 다 나왔네요. 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강의 녹화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나왔었는데, 그죠? 약간 오래되긴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여기 바디백이라고 이렇게 시체 생기면 시체 넣는 가방 있잖아요. 이걸 쭉 진열하고 있는 거예요. Excuse me. Sorry to bother you, but we've got a question. Do you know how many people tobacco kills every day? 저 물어봤죠, 그죠? 그 담배 그 흡연으로 인해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라고 물어본 거죠, 지금. What you saying? 20, 30, 100? 20, 30, 뭐 100, 뭐 20명, 30명, 100명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죠. 볼까요? 30, 100? You know what? We're gonna leave this here for you so you can see what 1,200 people 1200이라고 그랬습니다. 1200은 1200명입니다. 그러면 흡연으로 인해서 그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숫자가 1200명이니까 니네 한번 보라고 전시하는 거죠. actually look like. 1200명 바디백이 없었는지. Keep on them up, guys. 자, 질문. 이 건물이 어느 회사의 소유였을까요? 이 건물은 네, 필립 모리스였죠. 필립 모리스는 네, 담배 회사죠. 담배 회사에 이 약간 울분을 날린 거죠. 이게 누가 그 저걸까요? 그 캠페인의 타겟. 그죠? 이거는 약간 가진 자에 대한 부조리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분노하라는 거거든요. 분노를 잘하고 어떤 사회 부조리에 되게 민감한 세대들이 누구죠? 주로 젊은 세대일 거예요. 그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가진 자가 생산 수단 같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이 선한 이들에게 선한 이들의 건강을 빼앗아서 돈을 버는 그런 어떤 부조리함, 부정의함, 뭐 이런 거에 대한 감성, 분노 이런 거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모셔널한 게 상당히 좀 스티키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타겟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 좀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 다 좋아하시는 그 서브웨이죠. 서브웨이가 예전에 광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약간 이 느낌이 이게 패스트푸드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서브웨이도. 그래서 그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썼던 거예요.
6 grams of fat under 7. 여기 7개의 그죠? 7개 서브웨이 해봤자 이거 지방 6g밖에 안 돼. 그죠? 괜찮죠? 아까 우리가 그 팝콘 봤을 때 팝콘에 들어간 saturated fat이 37g이었으니까 6g 상당히 적은 거죠. 그럼에도 7개를 먹었어. 7개나 먹어도 6g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캠페인을 바꿨어요. 캠페인을 뭘로 바꿨어요? 이 사람 여러분 기억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날지 모르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건 좀 중요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스토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스토리잖아요. 그죠? 스토리를 활용한 겁니다. 스토리를 활용한 거. 이제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이거 비디오가 아니었네요. 저 비디오로 제가 착각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드리면 이 사람이 너무 뚱뚱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살을 뺀 다음입니다. 사실 살을 다 뺀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 원래 이 사람이 거의 이렇게 뚱뚱한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는 의사였던 것 같고 약간 좀 아이러니하죠. 너무 뚱뚱해서 학교 가기도 어려운. 근데 그 미국의 대학교는 대부분 다 자신이 운전을 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운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여러분 학교를 운전해서 가면 어떤 주차장을 찾나요? 자기가 그 강의실이 가까운 강의실 건물과 가까운 데 주차를 하려고 하죠. 근데 이 친구에 대한 이 제리드에 대한 이 친구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친구는 일부러 학생들이 차를 잘 대지 않는 학교 되게 먼 데로 간다는 거죠. 왜요? 몸이 이렇게 너무 뚱뚱하다 보니까 차에서 내리려면 문을 전부 다 개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차가 많이 주차되는 쪽에서는 문을 개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 사람이 뚱뚱해서 고생했었던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나는 하루에 서브웨이 3개만 먹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서브웨이를 3개만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상업화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뭐 이거 잘못했다가 이게 백파이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섣불리 했다가 이 역효과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오고 갔지만 결국 이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정말 그렇게 했는지 이 진상 조사를 위해서 상당히 이 서브웨이 그 홍보팀에서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 봤더니 실제로 이 사람은 정말 그 서브웨이만 하루에 3개씩 먹고 살을 뺐다는 걸 확인을 한 거죠. 확인을 하고 그 스토리를 요걸로 한 겁니다. 스토리를 이 커머셜라이즈 한 거죠. 상업용으로 만든 거죠. 그 광고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주는 뭐 재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숫자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6 grams of fat이 아까 제가 37g이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적다는 걸 알지만 6g의 fat이 얼마나 되는지 잘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 어떤 인물의 스토리를 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타겟이 이입하기 쉽다는 거죠. 공감하기 쉽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뭐예요? 서브웨이는 뭐 건강, 다이어트 이렇게 가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패스트푸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6 under 7을 썼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이 어떤 실제로 서브웨이를 통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의 성공기가 더 와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 6 under 7에서 그 서브웨이
이 제리드의 얘기로 이 광고를 전환하면서 상당히 그 매출이 예, 다른 유사한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네,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스토리에 관한 겁니다. 스토리. 하나 더 그 얘기 드릴 만한 게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제가 끝낼게요. 자, 어떤 글 쓰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요거는 이제 다른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분이 자,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컨퍼런스를 하러 본인의 컨퍼런스가 있고 본인이 이제 발표하는 본인이 이제 그 스토리텔링의 전문가로서 이제 참여를 한 거죠.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여기가 이제 슬로베니아라는 데 슬로베니아를 갔다는 거예요. 슬로베니아가 뭐 동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 그렇게 많이 볼 게 있는 동네도 아닙니다. 이제 거기 갈 때 자기 남자친구를 데려갔대요. 남자친구 심심했겠죠. 남자친구 별로 무뚝뚝하고 뭐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쇼핑하거나 뭐 이런 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 본인 이제 스피치가 끝나고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여행은 해야 되니까 관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점을 들어간 거죠. 어떤 상점에 들어갔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뭘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보고 있었어요. 남친은 뭐 그냥 뭐 이렇게 무뚝뚝하게 어디 서 있었겠죠. 그랬는데 거기 있는 상점에 있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아저씨가 한번 보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뜩치 않게 그냥 갔는데 요거를 꺼내더랍니다. 요 향수를. 자, 향수를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향수는 1930년에 이분 딱 기억이 안 나네요. 자, 파리에서 상당히 유행하는 향수를 만들었었던 되게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이제 이분은 뭐랄까 상당히 좀 대중적이지 않은데 한번 맡아보면 너무 좋은 향수. 근데 또 이 사람은 이거를 상업화하거나 막 대량 생산하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어떤 향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향수 이름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파리에 있었었는데 파리에서 어떤 한 젊은이를 만나게 돼요. 20대. 그분은 이제 하버드에 다니는 이게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전도 유명한 청년이 파리에 이제 배낭여행 온 거죠. 그래서 배낭여행 왔다가 둘이 어떤 계기가 돼서 마주치게 됐는데 미국에서 온 친구가 이 사람한테 향수 되게 좋네. 나한테 좀 팔아보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뭐 상업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파리 사람들 좀 자존심 있잖아요. 미국 애들은 뭐 너네는 너무 자본주의의 노예 같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안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니 미국에서 온 청년이 너무 사람이 이렇게 후광이 날 정도로 어트랙티브하다는 거죠. 매력적이고 뭐 똑똑해 보이고 지성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는 주지 않고 미국 청년이 있는 호텔에다가 이 향수 하나를 놓고 갔다는 거죠. 놓고 갔대요. 놓고 갔는데 이 향수를 젊은이가 가지고 미국에 갔겠죠. 네. 이 미국에 가져간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분 여러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존 F 케네디 아시나요? 존 F 케네디. JFK. 공항도 있죠. 예전에 70년대 한창 어렸을 때 미국 대통령을 했었던 분이죠. JFK, 존 F 케네디. 이분이 바로 20대 때 이 엘버트 누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 향수를 만들 이 장인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가서 본인이 이제 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네트워크도 크다 보니까 향수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공개하게 된 거죠. 자기가 이제 쓰고 다녔을 테니까. 거기에 뭐 영화 배우도 있고 뭐 가수도 있고 냄새가 너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존 F 케네디가 이 향수 장인한테 메시지를 보내게 됐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8개 더 보내라고 했어요. 8개. 그리고
하나를 더 시켰습니다. 총 9개죠. 9개를 더 보내달라고 했는데 요 9개가 그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그 로버트 케네디였어요. 이 사람 중간에 그 미들네임은 잘 모르겠네요.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누구 동생? 이 JFK의 동생이 로버트 케네디입니다. 근데 로버트 케네디를 이거를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게 랍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밥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로버트를 밥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자, 나 그 향수를 8병에다가 밥 줄 거를 하나 더 보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향수 이름이 뭐예요? 8and 밥이 됐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유명한 향수라 여러분들 그 웹서치 해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들은 겁니다. 그 슬로베니아에 갔었던 원래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슬로베니아에 갔었던 그 남자친구가 다 듣고 이 사람은 쇼핑 좋아하지 않잖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이 이야기가 일로 들어간 거죠. 이 상품에. 그죠? 이 이야기를 듣고 상품에 꽂혀서 그죠? 이거를 꼭 사야겠는. 네. 근데 그 상품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갔더니 그 물건을 팔던 아저씨는 안 계시고 다른 점원이 있어서 그냥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머전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거기에 막 이렇게 훅 빠지는 제가 이 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처음에는 뭐 향수든 뭐든 이 쇼핑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완전히 매료되거나 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적인 요소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 6가지, 석세스 6가지에 포함이 되는 대표 사례들 지금 제가 모아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다음 주부터는 각각 챕터가 6개니까 2챕터씩 한 주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이후에 제가 그 데이터 중에 그 텍스트 마이닝 처음 하는 그 전철이랑 그 디멘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얼마나 제가 좋은 얘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뭐 물론 저보다 좀 더 얘기를 더 맛깔나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